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머니컨설팅의 오선영 전문가 그리고 서정화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만큼도 가족이 많이 힘든 질병이 바로 치매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요즘 또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치매보험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금감원에서 치매보험의 보장 연령을 81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일부 보험사 얘기긴 한데요. 기존의 보험들은 과거의 보험들이 전부 다 치매 보장을 80세까지만 해주는 그런 특약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계약에서 그렇게 보장을 했던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110세 또는 종신보험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현재에도 80세까지 운행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증 치매를 보장하고 거의 생보사에 있는 특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약들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킨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증 치매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세 이전에는 중증 치매 환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80세 이후에는 100명 중에 한 18명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증 치매를 나누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걸 CDR 척도라고 하는데요. 0에서부터 0.5, 1, 2, 3, 4, 5로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0이 정상이고 그다음에 0.5라면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1이 경도성 치매, 그 다음에 2가 중중도 치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부터가 중증 치매로 보장이 됩니다. 그럼 3부터 되는 이런 보장을 해주던 상품들인데 실질적으로 젊어서 치매에 걸리셨을 때는 아무래도 중증 치매까지 발전하신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나머지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보험사들한테 시정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은 보장기간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뉴스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좀 80세 이하까지만 보장해주는 치매보험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부 보험사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그 자체를 80세가 아닌 100세까지 전환해라 또는 그렇게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외적 기사에 따르면은 80세 이전에 만약에 80세 이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 이 80세 이전에 나왔던 것에 대한 진단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객들한테 피해가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사실 치매다라고 하면요, 이 고령일수록 조금 더 보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장 연령을 늘린다면요,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단은 받지 못하는 것과 받는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보험 자체가 80세 이하의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지급 자체를 못 받고 전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이 80세 이전보다 이후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0세 이하 가입자는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기사의 기준에 따르면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80세 이하였는데 80세 이후에 진단을 받은 거죠. 82세, 83세 진단을 받았는데 내 보험 특약을 받더니 80세 이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게 보험사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기존 보험이 고쳐지는 경우는 아니고 다시 가입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확실히 이때 치매보험의 보장 연령이 좀 늘어난다면은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 분명히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위험은 없을까 또 궁금한데요. 보험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질병들도 60세 이후가 되면은 발병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60세까지 가입을 한다든지 80세까지 가입한다든지 100세까지 가입하는 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사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60세, 그보다 70세
당연히 점점 위험이 커질수록 이 보험도 이 숫자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금을 줄 확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로 80세 이전과 이후에 이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보험료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장이 늘어나게 된다면 보험료도 피치 못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치매보험 좀 최신 뉴스부터 먼저 알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치매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상품인가요?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상품들을 보면 뭐 장기 요양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간병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행동 장애만 있어도 지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아직도 있는 상품으로 뭐 롱텀 케어로 장기 간병 상태가 유지됐을 때는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보험은 이 장기 간병 상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좀 케이스별로 다를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다른 뭐 일상적으로 먹거나 그런 행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먹거나 뭐 보지 못한다, 걷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어떠한 항목들을 좀 해당이 돼야 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보험 상품이라는 걸 딱 명칭을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행동장애지만 그 중에서 일부분은 치매보험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매보험 상품마다 보장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질병처럼 일단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나오는 건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이제 진단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실제로 진단을 받았는데 지급이 안 되고 진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이 또는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아서 그제서야 진단비를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보곤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진단을 받고 진단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연령 때문이었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아마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신 분이 평상시에는 네. 안 좋으시다가 그쵸. 검사를 한다니까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 반짝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괜찮다, 먹을 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요새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선별해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차별화를 지금 두고 있긴 합니다. 네, 그것도 되게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아프신데 진단할 때만 좀 안 아프시고 이럴 때 좀 진단비를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요즘 갈수록 또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치매보험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한 과거 10년 정도 전부터 치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뉴스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치매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하거나 또는 살인을 하거나 저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비관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또 치매 환자들도 너무나 늘어나고 있고 예전엔 치매라 그러면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창피해하셔서 주위 분들한테 전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건강보험료를 따로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많이 권고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치매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고 어떤 정신병이라고 취급하기보다는 태아의 어떤 퇴행 기능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보험가입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치매 같은 경우 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보다도 가족들이 훨씬 더 괴로운 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간병 강도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보험 가입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또 노후에 자녀들한테 걱정을 좀 안 끼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험들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치매 보험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간병 보험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팔았던 건 중증 치매라고 중증 치매 보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 중에 혹시 증권이 계시면 한번 보세요. 치매 보장이 있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청구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나온 치매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중증 치매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중증 치매란 말을 빼고 약관을만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금감원에서 개선해라 해가지고 혹시 증권 재발행하신 분들은 분명히 치매였는데 중증 치매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장을 받으시게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후에 그걸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증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치매 진단만 받아도 되는 이런 특약들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도 있고 손해보험사에서 가끔 단발형으로 상품을 나오기도 해요. 그냥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이나 루게릭병에 걸렸을 때 그 진단 코드에만 해당되면은 진단비가 나가는 상품들이 가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요양 간병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요양 등급을 받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 다 받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부모님 중에 아프시거나 편찮으셔서 65세 이전에는 노인성 질환이고 65세 이후에는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요양 등급인데 보통 치매 같은 경우 5등급이나 4등급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경도성 치매까지 가면은 보통 3등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진단비가 나가지는 그런 상품이 있고요. 아까 서정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롱텀 케어 시에 되는 LTC상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중증 치매와 간병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증 치매와 간병의 약간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치매는 그야말로 우리가 뇌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내 몸에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롱텀 케어 상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로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또는 어떤 팔이나 이렇게 옷 입는 거나 또는 목욕하는 걸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롭게 내 몸을 쓰지 못할 때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로 나눠져 있고 또 때로는 연금으로 지급받거나 내가 가입한 연금의 2배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종류가 꽤 많습니다. 일단 보장이 상품마다 다르니까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보험료 차이도 좀 많이 날까요? 네, 보험료 차이도 좀 많죠. 일단 보신 것처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그 간병보험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요양 등급만 받으면 됐던 것들이었는데 과거에는 3등급에서 지금 4등급까지 확대가 돼 있는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보험금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불과 출시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손해율이 엄청 발생하다 보니까 보장 금액은 4분의 1로 이미 축소를 해버렸고 보험료도 2배 이상 지금 올라가 있고 그다음 환급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요, 치매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하고 드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우선순위는 항상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험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세요. 우리가 뭐 단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의심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뇌에 보면요, 뇌에 주름이 잡혀 있죠. 거기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단백질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뇌 기능이 퇴행하는 그런 알츠하이머 질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보통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주로 혈관성 치매에 걸리십니다. 증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세요, 이분들은. 그 다음에 또 루이체 치매라고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환각이나 환상 또는 현실과 꿈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전두엽하고 축두엽의 치매인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 주위에 가끔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성격이 갑자기 확 변하셨어요. 또는 주위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시고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질병을 의심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런 질병에 걸리셨을 때 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치매 진단비, 초기 치매 진단비가 있는 특약과 함께 주계약에서 중증 치매까지 보장을 해주는 이런 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생보사에 몇 개 없어요. 근데 경증 아주 그냥 진단만 받으면 나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D생명보험사에서 아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양 등급을 받아서 하는 보험으로 또 가입을 하시면 요양 등급과 함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LTC가 가장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LTC 보험은 그 후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뭐 추가로 진짜 걱정되신다 하시면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치매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일단 초기
초기 치매 진단비 보장이 되는 상품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나의 증상, 주위의 증상에 따라서 우선순위 챙겨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자, 사실 또 모든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험료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요, 치매보험 보장 범위와 보험료 책정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보장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5등급이 사실은 치매라는 명칭으로 적혀 있고 그 이상이 4등급부터 1등급까지가 되어 있고 보험에서는 예전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가입이 됐었는데 이젠 4등급까지 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4등급이라는 결과적으로 1등급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찌 보면 치매가 정도가 심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4등급은 조금 더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뭐 회사 손해율이나 뭐 금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 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에 대해 사실은 권유도 추천도 사실은 안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고요.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뭐 LTC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저축성 상품에 LTC 특약이 들어가서 만약에 LTC 상태가 됐을 때는 연금을 2배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선영 전문가님 어찌 보면 저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보험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중증 치매가 됐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험금을 자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시점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희가 초기 치매에서부터 그렇게 진행되는 시점까지가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 치매까지 진행하기 이전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중증 치매를 보장하거나 LTC를 보장하기보다는 저는 우선 내가 당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진단비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증 치매로 상품을 먼저 가입하는 게 또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정화 전문가님은 저축성 보험에 좀 치매 특약이 들어간 상품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짚어주셨고 오선영 전문가님은 좀 경증 치매 보험부터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좀 상황에 따라서 두 분의 의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보통 어느 연령대부터 드는 게 좀 더 적당하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0대세요. 50대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현재 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부모님 중에 치매에 걸리셨거나 또는 그런 간병을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아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식한테는 나에 대한 책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50대에 벌써 가입하시려고 해도요, 6, 7만 원이 넘어가요. 보장이 되게 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40대부터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고 싶으면 나이가 한 40대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치매보험 일단 50대 분들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보험료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40대부터 보험 가입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치매보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입 팁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화 전문가님. 네, 보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아무래도 해지를 하거나 중간에 돈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은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험이라는 건 가입했다. 결과적으로 일정한 내가 낸 보험료에서 더 많은 보험금, 확률상 내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전문가님이랑 좀 달랐던 의견이 확률상 저축을 하고 또는 이거를 그냥 병원비라 생각하고 저축을 해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확률상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는 그 판단에 따라서 확률이 사실은 이 주변에서 발생을 하면 없던 사고나 없던 질병도 어찌 보면 더 관심을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선택을 좀 달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보험이 그렇죠. 일단 끝까지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보장을 확실히 받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내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자, 오선영 전문가님도 치매보험 가입 팁 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 치매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현재는 암이 가장 젊은 분들에게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대비하고 싶고 걱정하시는 건데 60대 이후 노인분들한테는 치매가 가장 발병률이 높은 또 질환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60세 이후에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건보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리는데 요인도 되게 다양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생활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가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잇몸 질환으로 인한 치매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이 나중엔 다 치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너무 많은 보험료를 쓴다는 거는 부담이 되실 테니까 최저의 보험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회사 비교해 보시고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암만큼이나 무서운 게 치매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너무 많은 보험료보다는 최저 보험료를 책정해 보면서 상품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치매보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이야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